대학교 4학년이었던 나는 졸업 논문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캠퍼스의 도서관은 24시간 개방이었기에 늦은 밤까지 자료 조사를 하곤 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자정이 넘도록 도서관에 남아있었다. 도서관은 낮에는 사람들로 붐비지만 밤이 되면 공허한 느껴질 정도로 조용했다.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싸늘한 느낌이 돌았다. 창밖으로는 가을 바람이 윙윙거리고 나뭇잎이 바닥에서 바스락거리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오기로 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다 보니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운 회랑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굳이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화장실로 들어서자 찬물에 얼굴을 씻으며 잠시 정신을 가다듬었다. 손을 닦고 거울을 바라보았을 때 문득 뒤쪽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이미 다 젖어버린 세면대의 닦개가 물기를 뚝뚝 흘리고 있었을 뿐 다시 자리로 돌아가던 중 복도 끝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나와 멀지 않은 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그녀의 드레스와 긴 머리카락이 인상적이었다. 가까이 다가가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려고 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냥 지나가는 방문객인가 하고 생각하며 자리로 돌아갔다. 논문 작업에 다시 몰두하던 중 이상한 기운이 계속해서 등 뒤를 간지럽혔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조금 무서웠지만 빨리 자료를 정리하고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새벽 3시가 넘어섰다. 도서관은 더욱 깊고 무거운 정적에 잠겨 있었다. 자료를 마저 정리하던 중 다시 한번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번엔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나를 향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쩔 수 없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드디어 작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책을 반납하고 출입문 쪽으로 향하려는데 그제야 복도 끝에서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를 부르는 소리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발걸음을 멈추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빨리 벗어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무시하고 발걸음을 서둘렀다. 도서관 문을 나서는 순간 문득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치더니 뒤에서 어떤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여자의 웃음소리로 느껴졌다. 아니, 확실했다.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대학 건물을 빠져나와 길을 따라 달리면서도 그 하얀 드레스와 긴 머리카락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지긴 처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밤늦게 도서관에 머무르는 일이 없었다. 친구들에게 말하자 그들은 그 여자가 오래전에 도서관에서 연구하던 학생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안타깝게도 어떤 이유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그날 이후 가끔씩 도서관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왜 그날 그토록 마음이 불안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그 시간에 도서관에 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도서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지금도 밤늦게 그곳을 지나면 가끔 한기가 돌곤 한다. 마치 그 여자가 아직도 그곳을 떠나지 못한 것처럼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로 이사를 갔다. 그곳은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흘렀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존재하는 듯했다. 나의 새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벽에는 사람의 것도 아닌 이상한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마치 여러 사람이 손톱으로 긁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사를 한 첫날이라 그런지 그저 우연이라 생각하고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집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들렸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의 울부짖음처럼도 느껴졌다. 이상한 기운에 잠에서 깬 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억제하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마루 끝에 다다르자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와 기이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때 내 눈앞에 뭔가 보였다. 뿌연 달빛 아래 희미한 형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뚜렷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형체는 확실히 사람 같았다. 나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도 못했다. 낮이 되고 나서 이웃집 아저씨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한옥은 수십 년 전 대가족이 살던 집이었는데 어느 날 그 가족이 갑자기 집을 버리고 떠났다고 한다. 이후로 이사온 사람들마다 무언가 이상한 일을 겪고 금방 이사를 갔다고 했다. 특히 밤마다 나타나는 그 이상한 형체를 본 사람도 있다고 했다. 그는 그 형체가 집을 떠난 가족의 영혼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 후로 나는 그 한옥에서 알 수 없는 꺼림칙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창밖을 볼 때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집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돌곤 했다. 나는 이사를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그때마다 이상하게도 집에서 떠날 수 없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어느 날 밤 다시 그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욱 강렬하고 분명하게 들려왔다. 나는 소리의 근원을 정확히 알 수 있었고 그것은 마치 벽 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용기를 내어 벽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틈새 사이로 소리가 새어나오는 듯했다. 나는 손전등을 준비하고 벽틀을 조심히 뜯어보았다. 그곳에는 흉물스럽고 마치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진 듯한 작은 방이 있었다. 그 방 안에서는 수십 년이나 지나 보이지 않을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 방의 한쪽 벽에 특이한 상형 문자 같은 것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후 나는 더는 그곳에 머무를 용기를 잃었다. 급히 짐을 싸들고 그 한옥을 떠났다. 떠나면서 돌아보니 글쎄 집의 창문에 그 희미한 형체가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한 짐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두려움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동네에 다시 발을 들이지 않았다. 가끔씩 꿈속에 나타나 나를 쫓아오는 그 형체를 빼고는 난 제법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렇지만 밤이 적막해질 때면 가끔 그 집이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조용하고 외진 곳의 한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을 듯하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친구와 채팅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눈이 떠졌고 목이 말라 주방으로 물을 마시러 갔다. 집 안은 정적이 흘렀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나를 더욱 부자연스럽게 만들었다. 물을 마신 후 다시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 같았지만 그보다는 더 규칙적이고 의도적인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창문을 확인하려고 일어섰지만 무언가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움직일 수 없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 된 괴담이 떠올랐다. 어떤 집의 창문 밖에서 정체 불명의 검은 형체가 나타나 사람을 지켜본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가 떠오르자마자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마치 창문 바로 밖에서 들리는 듯했다. 용기를 내서 천천히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커튼을 걷자 아무것도 없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침대에 눕자 이번에는 집안에서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구인가가 맨발로 걸어 다니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불을 뒤집었었다. 그러나 발자국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내 방문 앞에서 멈춘 듯했다. 문 너머에서 어떤 기척이 느껴졌고 이내 작고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밖에 나와 그 목소리는 쌀쌀하고 차갑게 들렸다. 얼어붙은 듯 나는 꼼짝할 수 없었다. 문틈 사이로 어렴풋이 그림자 같은 것이 보였다. 그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으며 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저 모든 것이 나아지길 바랄 뿐이었다. 몇 분 후 발자국 소리는 멀어져 갔고 나는 그제야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방의 전등을 켜자 방은 텅 빈 채로 조용히 있었다. 나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 나가보니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창문을 연 기억이 없었다. 순간 어젯밤의 일이 떠오르며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제서야 나는 그게 단순한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그 소리를 들었다. 그때마다 몸서리가 쳐졌지만 그것은 마치 내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했다. 괴담 속 이야기처럼 이 현상 또한 나 혼자만의 환상으로 끝날지는 모른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밤마다 창문을 꼭 닫고 잠에 든다는 것이다. 그 창문 밖에서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무더운 날씨 때문에 도무지 잠이 오지 않던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유명한 공포 커뮤니티에 접속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각종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새로운 글이 올라올 때마다 누구 하나 자세한 사건의 전말을 알지 못한 채 각자의 상상으로 이야기가 확장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나는 인 소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이 소녀는 주로 고요한 시골 마을의 외딴집에서 목격된다고 한다. 항상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로 누군가를 겁에 질리게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고 있었지만 마치 나에게도 무언가 다가오고 있는 것만 같은 오싹함에 빠져들었다. 며칠 후 마침 여름 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함께 시골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한적한 농가의 묵을 계획이었고 근처에 있는 작고 외진 마을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마을은 낡고 허름한 집들로 가득했으며 어둠이 깔리자 사방이 지나치게 고요해져 오히려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며칠째 묵던 농가에 있던 밤 갑자기 밖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잠에서 깬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때 멀리 길가에서 한 소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등 뒤로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소름에 나는 소리를 지르며 친구들을 깨웠다. 친구들은 나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나만은 똑똑히 보았다고 확신했다.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는데 창문을 열 때마다
멀리서 나를 쳐다보는 그 소녀의 형상이 보이는 것이었다. 사건은 우리의 여행 마지막 날 밤에 확실히 절정에 달했다. 하루 종일 쉼 없이 비가 내렸고 우린 숙소 근처를 벗어날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고 어느새 주변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모든 것이 정적이 쌓인 가운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다. 우리는 불안감에 빠지고 말았다. 그때였다. 뒷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나가보지 말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손전등을 들고 뒷마당으로 향했다. 손전등 빛에 드러난 것은 바로인 소녀였다. 그녀는 혼자서 하얀 원피스를 입고 검은 긴 머리는 빗물에 젖어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우리가 있는 집에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스쳐갔다. 그녀는 왜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일까?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녀가 떠나지 않는 것일까? 갑자기 그녀가 손가락으로 나에게 다가오라고 부르자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천천히 그녀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배경의 어둠 속에서 또 다른 형상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것은 그녀와 똑같이 하얀 원피스를 입은 또 다른 소녀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친구들에게 돌아가 흔들며 사실을 털어놓았다.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방을 챙기고 그곳을 황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후로도 우리는 그날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가끔 그때의 광경이 떠오르곤 한다. 인터넷에서 이야기로만 접하던 소녀가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났던 그날의 공포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후로도 가끔 친구들과 만나면 그날의 이야기를 상기하게 되는데 과연 그날 우리가 어떤 존재에 사로잡혔던 것인지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혹시나 또 다른 누군가가 그녀를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들에게 이 경험을 전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다.